반갑습니다. 서양사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자, 이제 미국 혁명 차례까지 왔습니다. 지난 클립은 영국 혁명이었고 미국 혁명 다음 클립은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까지입니다. 자, 이번 미국 혁명, 미국의 탄생과 관련이 있고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사 속 시민혁명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 미국의 독립이자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용이 많지 않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시기를 유의하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혁명 전의 아메리카 상황을 보도록 할 거고요. 이때의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겠죠. 자, 17세기입니다. 영국인들이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이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제임스 1세의 청교도 탄압과 관련해서 1620년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해서 식민도시를 건설해 있었죠. 18세기가 되면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어 있었고 이들은 각기 독자적 의회를 구성하면서 자치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토양 위에 지금 사상까지 갖춰지게 되는데요. 로크의 사회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제 진보적인 사상이 유행하고 있고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도 여러분 들어와 있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본국인 영국이 식민지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정말 이곳저곳 관여하면서 많은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이 시기의 직접적인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있었던 7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은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 차세 이런 것들을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지세라고 할 때는 각종 문서, 신문, 학위 증서까지 이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었죠. 자, 그러자 식민지 주민들은 조직적인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납세 거부 운동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거부 슬로건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식민지는 영국에 있는 본국 의회에 본인들의 대표를 파견한 적이 없죠. 근데 그 본인들의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차츰차츰 차세 외의 세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차세가 남았고 이 차가 어떤 불씨가 당겨지는 상징적인 품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오늘날도 언급이 됩니다. 자, 그 차와 관련해서 터져버린 곳, 여기가 보스턴이었고요. 보스턴 차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보스턴 차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그 무역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은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차세를 거두어 들였죠. 자, 식민지인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차를 밀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영국은 자국이 내세우고 있는 동인도 회사, 그쵸? 동인도 회사가 취급하는 차가 밀수 때문에 팔리지 않게 되자 그 밀수업자들보다 더 싼 가격에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예컨대 동인도 회사의 세금을 대폭 인하시켜주거나 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해주는 거죠. 자, 이 경제적인 것이 사실상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밀수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화가 났겠고 이 상황을 타개하면서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몰래 인디언 분장을 하고 잠입을 해서요. 그 차상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되겠고요. 영국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강경 조치로 나서게 되죠.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자치선거 중단을 시키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러면서 영국과 식민지인들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었고,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대륙회의라는 것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미국 혁명의 전개는 바로 이 시점부터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대륙회의가 1774년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이 되었고 총 2번의 대륙회의가 언급이 되는데, 자, 1차 대륙회의 때는요.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영국에 항의하면서 조직적인 대항을 결의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775년이 되자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렉싱턴 전투가 되겠습니다. 영국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자, 1775년부터 1781년까지 2차 대륙회의가 전개됩니다. 자, 이때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워싱턴이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 안 가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2차 대륙회의 기간 동안 또 하나의 유의미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 되는 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죠. 이 독립선언문을 읽어보시면 이 로크의 어떤 이야기, 사상이 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고 맡겼던 정부가 그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내용이 독립선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언급될 게 있는데요. 1776년 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의 상식이라는 소책자가 발간되었는데 이 책자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그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우리 미국 혁명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당시에 식민지인들의 혁명 사상 고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었습니다. 자, 초반에는 당연히 열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정규군이죠. 어느 나라라도 상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랬는데 참 이게 그 유럽의 역학관계라는 것이 있죠. 어느 한 나라가 강해지는 걸 놔두지 않는다. 자, 영국의 반대편에 다른 나라들이 서줍니다. 그럼 그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에스파냐나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적의를 보인 나라를 뭐 다 포함한다고 하면 뭐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영국의 반대편에 서서 영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프랑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고 1781년 요크타운 전투로 사실상 영국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확정짓는 것이 1783년 파리 조약이었습니다. 파리 조약으로 13개 주의 독립이 승인이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본격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죠. 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헌법도 필요하고 시스템이 갖춰진 뒤 그 대표자가 선출이 돼야겠죠. 자, 1787년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에 입각한 연방 헌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1789년 워싱턴이 연방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된 것이죠. 자, 미국 혁명의 의의는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영향은 프랑스 혁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것도 있겠죠. 계몽사상, 로크, 루소, 그들이 말했던 것이 실현된 나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보다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은 프랑스가 이 미국 혁명에 일종의 투자를 한 셈이 됐죠. 물자를 쏟으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프랑스의 그 어려웠던 상황이 프랑스의 혁명으로까지 터져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더불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에 엄청난 나라가 탄생했죠. 자, 그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여러 식민지들의 독립에도 영향을 끼친 바가 있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멀로 선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메리카사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10분이 채 안 되는 분량인데요. 미국 혁명 간단하지만 밀도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부담 없이 클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클립은 내용이 또 미국 혁명의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폴레옹 시기까지 다음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